심야의 한 연구소. 몰래 실험 중인 남자가 있었는데요. 스크류바 손잡이로 철판을 뚫는 황당한 실험이었죠. 출력을 최대로 올린 그때 화재가 발생했고 그는 또 쫓겨나게 됐습니다. 보험은 들어놨겠죠? 그렇게 한 연구소에 도착한 토니. 마찬가지로 과학자인 형이 근무하는 곳이었죠. 형의 비서인 린다와 그녀에게 들이대는 만년이인자 연구원. 이들의 연구는 불멸의 금속을 만드는 것, 바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방식이었죠. 보다 세밀한 관찰을 위해 리액터로 향하는 닥터 스콧. 실험이 끝나고 형제가 만났습니다. 무엇도 뚫을 수 없게 단단한 카고나이트라는 금속을 만드는 중인 거였죠. 연구를 주도했지만 연구소장이 공을 가로채는 불합리한 현실. 그렇게 퇴근하려던 그때 조수 린다를 마주합니다. 형의 비서이자 조수, 그리고 여친인 그녀였죠. 저녁 자리에서도 철판 뚫을 생각에 빠진 토니. 온 김에 연구소에 취직하라고 권유하는데요. 이것들이 눈빛이 심상치 않더니만 같이 춤까지 춰제낍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이런 만남이 어디서 잘못된 건지 알 수 없는 예감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을 때쯤 린다는 나보다 내 동생의 관심을 더 보이며 날 조금씩 멀리하던,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묘한 눈빛을 주고받는 두 사람. 그러다 열대 우림 기후 속에 살고 있나 싶게 갑자기 비가 오고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 두 사람. 자세히 보면 옆에 마이크가 삐져나왔습니다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들 뽀뽀하는 걸 제가 똑똑히 봐슈. 어쨌건 실험은 이어지고 또 리액터에 가겠다는 안전불감증 스콧. 형의 여친과 내통한 게 찔렸는지 떠나겠다는데요. 또 백수로 떠돌 테니 잔소리 일침을 놓습니다. 그런데 실험이 성공했군요. 이어지는 언론 발표. 왕딴딴 금속인 카고나이트는 진정 혁신이었죠. 문제는 공을 이 영감이 다 가져가는 데다 내 이름도 모른다니. 아무튼 이 결과를 알려주는데 그러고 보니 동생은 정반대의 연구를 하고 있었죠. 뭐든지 뚫는 실험. 호들갑 떨며 가져온 건 쇠땡이를 뚫은 연필이었습니다. 사실 뚫었다기보다 중간에 융합돼 버린 거였죠. 문제는 실험 중에 뽀록으로 생긴 거라 다시 재현하는 걸 연구 중인 거였습니다. 토니의 추측은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뇌가 영향을 받았고 본인 생각대로 이렇게 된 거란 거였죠. 역시 허무맹랑하단 소리를 듣는 이론. 열받은 그는 자리를 박차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요. 그를 챙기러 나온 그녀. 린다의 충격 발언. 그런데 처음이 아니었다니. 상당히 어질어질합니다. 다음 날 결국 연구소로 취직한 토니. 장비들도 제공됐지만 이런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거죠. 한편 이인자였던 로이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결국 목격된 그 상황. 오늘 영화 장르가 막장이었던가. 저런 꼴을 봐선지 실험 때문인지 항상 두통에 시달리던 스콧.
문제는 수치상으로는 너무 건강하다는 거였죠. 단지 뇌파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뒤이어 린다를 찾아간 스콧. 여동생을 챙기던 그때 기습 청혼. 집엔 가봤자 동생놈이 있으니 다시 출근. 지긋지긋한 두통과 와장창. 동생의 기계를 만져보는데요. 이게 왜 되는 걸까? 스콧은 후다닥 숨는데 이 장비를 목격한 이인자 로이. 문서를 꿀꺽 해버렸죠. 다행히 손은 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연구소장을 찾아간 이인자. 훔친 연구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불러 2차 실험을 진행하는 스콧. 그렇게 또 성공했는데요. 문제는 기계는 켜진 적이 없었다는 것. 결국 그의 강력한 뇌파가 만들어낸 현상이었죠. 이 결과는 형제와 도둑놈, 연구소장 누구의 것이 될까? 또 뺏길 순 없다는 형. 바람을 좀 쐬고 들어간다는데요. 이렇게 남의 편지도 훔쳐볼 수 있고 사과도 훔칠 수 있고 보석도 훔칠 수 있지만 여친이 바람나버렸죠? 그리고 눈에 들어온 건 은행. 다음 날 스콧은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능력을 마구 쓴 탓일까요? 당황한 그는 의사 친구에게 달려가는데요. 능력까지 보여준 그때 몸을 관통당한 그는 순식간에 늙고 스콧은 혈색을 되찾았죠. 겨우 젊음을 되찾아 출근했는데요. 상의해보니 역시 이 능력의 대가는 노화였죠. 의사의 시체가 발견됐고 스콧은 동생의 장비를 숨깁니다. 그날 밤 깜짝 방문 포디맨. How did you get in here? Where are the notes? What notes? You know you're not taking this away from me. Keep yourself alive by naming things you could. 충동을 억제 못한 그는 또 다른 생명력 흡수를 저지릅니다. 연구소장의 죽음과 이어지는 참고인 조사.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은행에서 발견된 4차원 현상의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그녀를 찾아간 스콧. 마치 유령 같았습니다. 도망쳐봤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형의 방에서 발견된 $1,000 뭉치들. 둘은 형의 폭주를 막기 위해 경찰을 찾는데요. 단호한 토니. 그가 목격된 곳은 재난 그 자체였죠. 추격과 포위를 해봤자 무용지물이었고 피해자만 늘어났습니다. 이런 난리부르스를 자책하는 토니. 다음날 스콧은 린다의 집 앞에서 그녀의 동생을 마주하는데요. 아무리 몸 상태가 이래도 꼬마를 흡수할 순 없었죠. 토니가 떠올린 방법은
자신도 4차원 인간이 돼 대적하는 것. I can go anywhere he can go. 그런데 Suppose someone 입을 나불대고 마는군요. But not by you. By me! Because of something that I made. 과연 이 형제의 대립은 어찌 될지. 이러한 작전도 결국 언론에 퍼져버렸고, We have to increase 아무튼 준비하던 그때 연구소로 진입하는 스콧. 아마도 그는 the back of reactor. 동생마저 이 꼴이 되는 걸 막으려는 듯 합니다. 숨겨놓은 장비를 가져가려는데 되려 형을 공격하는 동생놈. Oh God, forgive me. We've got to get out. 모두 도망가지만 린다가 늦었는데요. Tony tried to kill me. Let him die. 늙어버린 그의 마지막 구애. 둘은 키스를. 그녀의 총격. You hate me that much? Walls I can go through brick, I can go through steel. 엄청난 배신감과 상처를 아는 스콧. 그는 저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1959년작 4차원의 사나이 4D맨이었습니다. 과연 실험실 벽으로 사라진 스콧은 어딘가에 살아있을까요? 엔딩을 이처럼 물음표로 끝내는 구성이 참 특이한데요. 오늘 영화의 감독은 어빈 이워스 주니어, 우리 채널에서 다뤘던 외계 핑크 젤리 괴물 영화 블롭의 58년 원작을 만들기도 했죠. 그는 이 블롭의 수익으로 다음에 4D맨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블롭의 마지막에도 속편을 암시하는 듯한 엔드와 물음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속편의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끝내 그는 돌아오지 못했죠. 형과 동생의 대립구도를 그리면서 동시에 그들이 연구하는 물질 또한 창과 방패를 연상케 했습니다. 뚫리지 않는 금속과 그걸 뚫는 연구라니 흥미로운 전개였죠. 게다가 형제 사이에서 막장 드라마식 연애와 배신을 일삼는 여주인공, 출세를 위해 양아치 짓을 마다하는 2인자까지 다양한 장치가 재미를 더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모티브는 1951년에 만들어진 프랑스 영화 벽을 뚫는 남자로 보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뮤지컬로 만들어지기도 했던 이 영화는 오늘 4D맨과는 반대로 아주 유쾌한 분위기인 게 특징이죠. 여친을 뺏긴 대신 유체화 스킬을 익힌 불쌍한 과학자 스콧은 배우 로버트 랜싱이 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7년 바퀴벌레 영화 공포의 촉수에서 특수분장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년의 외모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잘못된 만남을 부르짖게 했던 여주인공 린다 역의 리 메이웨더, 55년 미스 아메리카 출신이기도 한 그녀의 영화 데뷔작이었는데요. 66년엔 배트맨 영화판에서 캐두먼을 맡았습니다. 꾸준히 연기를 해온 그녀도 올해 벌써 87세가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린다의 여동생 마조리 역으로 나온 꼬마 패티 듀크, 이 배우는 몇 주 전 테러범으로부터 학교를 지키기도 했던 반지의 제왕의 샘, 쇼온 에스틴의 엄마입니다. 사실 그는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었고 어머니의 이름을 받아 쇼온 패트릭 듀크였습니다. 훗날 아이를 홀로 키우던 그녀가 결혼을 하게 됐고 그 남자의 성을 받아 지금의 쇼온 에스틴이 된 것이죠. 이때의 아버지가 바로 존 에스틴, 우리 채널 리뷰작 프라이트너에서 턱 빠진 총제비 유령 판사 역할의 그 배우입니다. 뜻밖의 가정사였네요. 50년대 작품이니만큼 작고한 배우가 많은 오늘의 영화 4차원의 사나이였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는 간만에 코미디 영화입니다. 안녕.